안녕하십니까. 손갑철입니다. 항상 비행 시뮬 관련한 동영상, 특히 강좌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걸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한 2, 3주일 전에도 한번 올렸습니다만 2019년 대한항공의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대회에 예선전을 통과하신 분들이 참가하는 마스터 클래스 중에 결선 강좌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번 대회는 챌린저 클래스와 마스터 클래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챌린저 클래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는 이미 좀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시는 분들이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참가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심지어는 실제 비행기 조종 연장을 가지신 분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신 5분들이 겨루는 그 결선에 대한 강좌입니다. 물론 저는 참가 자체를 할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참가도 못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비행은 지난번 예선전과 마찬가지로 렌튼님께서 네이버와 다음에 풀심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렌튼님께서,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렌튼님께서 조종하신 파일을 FS 레코드 파일로 받아가지고 제가 일단 이따가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렌트님은 당연히 통과하셨죠. 당연히 통과하시고 결선에서 1등부터 5등 사이 중에 몇 등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겨루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요, 대한항공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콘테스트, 시뮬레이션 대회에 각종 지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선전과 달리 이제 본 결선이고요. 챌린저 클래스는 본선과 결선이 나눠져 있고, 마스터 클래스는 결선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FSX에 디폴트 비기로 되어 있는 737-800을 다 조종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비행기죠.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대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contest.koreanair.com, 다시 contest.koreanair.com, 여기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보죠. 중국 지우고, 예. 이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파일을 아까 그 사이트에서 또는 네이버나 다음에 풀찜 카페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일종의 대회 요강인 거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그 파일에 있는 거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만 찍어서 하겠습니다. 특히 외워야 되는 것들, 사실 이 비행에 관련해서는 정말 적어도 참가하시는 분들이면 다 외워야 됩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외워서 해야 되는 거고요. V1, VR, V2 이런 거 당연히 외워둬야 되고, 125, 130, 145, 어프로치 속도 145, 테이크오프 스로스트 80%. 적어도 마스터 클래스를 보신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특별히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한, 이륙할 때의 각종 속도 제한, 피치 제한, 이런 것들이요.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서 외우셔야 되고요. 착륙할 때도 비슷한 그게 있겠죠. 속도를 어떻게 유지하고, 플랩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못 외웁니다. 이거 대회 참가할 게 아니기 때문에, 대회를 참가하실 거라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랩 속도 이렇게 있습니다. 플랩 속도는 예를 들면 제일 플랩을 많이 쓰는 게 당연히 착륙할 때 쓰니까, 무슨 얘기냐면 착륙할 때 예를 들면 속도가 250노트였다가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서 210까지 가린다고 치면 210보다 더 내려가야 하려고 그러면 플랩원으로 하나를 펼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10 이상에서 또는 210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감점되는 거죠. 비행기에도 좋지 않고.
자, 그러니까 요 210하고 190 사이에서는 플랩 1이 유지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190이 되기 전 또는 190에서 플랩 5를 내려서 만들고 170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95나 200이나 해서 더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다 싶으면 플랫 5를 내려도 됩니다. 그쵸? 꼭 190이 딱 되어서야만 하는 건 191도 되고 192도 되고 195도 되고 아마 200 정도에서 플랫 5를 내려도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커서 210에서 그러면 그 플랫 5를 내려도 되느냐?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히. 자,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이게 최소 속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플랫 5로 이륙할 거거든요. 그럼 플랫 5의 최소 속도가 17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70부터 올라가면 1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플랫 1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0이 되었을 때가 플랫 1의 최소 속도이기 때문에 그럼 180이면 예를 들면 뭐가 적절하냐 그러면 당연히 플랫 1이죠. 그쵸? 플랫 1의 최소 속도가 190이니까 여기서 플랫 5를 만들고 아까 좀 틀렸네요. 그러니까 190에서 그러니까 속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즉 이륙하는 경우는 처음에 플랫 5인데 170까지는 당연히 그냥 올라갈 거고 이게 최소 속도가 되니까 그러면 언제 플랫 1으로 올리느냐 그런 게 있겠죠. 그럼 190이 아직 안 됐는데 플랫 1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즉 190이 되면 플랩 1으로 가고 210이 되면 플랩 업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주로 내려올 때처럼 보이는데 플랩 5를 이루고 해서 적어도 170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190까지 증속이 되면 플랩 1을 올려야 됩니다. 그쵸? 210으로 증속이 되면 그때 플랩스 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잉의 플랩 단계를 보면 1 다음에 2도 있어요. 1, 2, 5, 10, 15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숫자 그건 건너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2가 있을 테니까 플랩 2 그게 있을 테니까 플랩 1에서 플랩 5로 만들려면 또는 반대로 가려고 그러면 스위치를 2번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한 번만 하면 탁 5에서 1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2번을 해야 됩니다. 참고에 알아두시고요. 기상 조건은 그 대회 클래스별로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거 평가 기준, 채점 기준인데 이것도 다 외워두세요. 외워두셔야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까지 내가 허용을 하는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챌린저 클래스의 설명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가 있죠. 요거 하나의 마스터 클래스의 결선 프로파일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이 문서를 보시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니까 실제로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바깥에서 보듯이 런웨이 08 라이트예요. 여기가 08 라이트에서 이륙을 해서 런웨이 헤딩으로 유지를 잠깐 하는데 500피트만 되면 라이트선, 우선회를 해서 헤딩 160으로 갑니다. 그 요 과정입니다. 여기. 그리고 계속 4000피트로 상승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4000피트 안 돼요. 한참 더 가져야 되는 거고 상승을 계속 하는 거고 상승할 때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플랩 전개하는 속도, 그다음에 피치 유지하는 거, 그거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딩 160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 HNL이라고 세 글자로 써 있으면 이거는 다 VOR의 이름입니다. 여기 있는 VOR. 이 VOR의 이름이고 이거의 레디얼 130, R130을 요 선이거든요. 요선이 R130 선인데 그거를 캐치해서 트래킹합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걸 아웃바운드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대회 막상 참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그냥 요거를
학습 삼아서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채널, 제 이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에서 VOR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한 6년 전에 그 VOR의 기초라는 거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약 30분 정도 되는 비디오니까 그 한번 보시면 적어도 비행기 조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VOR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아셔야 되거든요. 그 VOR의 기초를 한번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물론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130을 따라서 아직도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있는 D라고 써있는 D5.0 이런 거는 여기 D가 한 글자로 써있으면 이건 다 DM입니다. DM이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즉 거리 측정 장치고요. 이 VOR에서 그 전파 장치부터의 거리를 얘기해요. D5.0을 250노트 4000피트로 통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 4000피트까지 상승했는데 상승 후에는 그 4000피트를 유지해야 되겠죠. 레벨업 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5.0에서 이렇게 통과를 한 다음에 또 바로 속도를 줄이래요. 자, 고도는 유지하고 속도는 줄이는 법. 간단하죠? 엔진을 줄이면 돼요. 그리고 피치를 좀씩 조절을 해서 고도를 유지하면 속도가 저절로 줄어듭니다. 엔진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상태로 D10.0 지점을 210피트로 통과하래요. 4000피트에 210 노트로 통과합니다. 통과한 다음에 이번에는 강하를 하래요. 속도는 유지하고 3000피트로 강화를 해요. 쉽지 않죠? 이게 역시 엔진을 줄이는 거예요. 엔진을 줄여서 그 속도는 유지하면서 고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13 지점을 190노트까지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3000피트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 턴, 즉 좌선에서 헤딩 330 요 선이 여기 줄이니까 헤딩 33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챌린저 프로파일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LDA runway 26 left로 접근한다 이거죠. 네, 접근이라는 건 어프로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LDA란 무엇인가? 여기 있는데 PHNL 이거는 하와이 공항의 호놀룰루 공항의 코드고요. runway 26 left에 LDA 어프로치가 있어요. LDA란 Localizer Type Directional Aid. 다시 Localizer Type Directional Aid. 그래서 로컬라이저처럼 생긴 놈이 방향을 인도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로컬라이저처럼 생긴 구간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활주로가 이 방향으로 있다 그러면 그게 로컬라이저겠죠. 근데 문제는 활주로가 이 방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간다는 거죠. 꺾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LDA의 로컬라이저처럼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자, 우리 원래 ILS라는 거는 ILS Instrumental Landing System 뭡니까? 기본적으로 로컬라이저하고 좌우를 결정해주는 로컬라이저하고 고도를 결정해주는 글라이드 슬로프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글라이드 슬로프가 없어요. 로컬라이저만 있습니다. 즉 고도는 DME를 보면서 알아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디까지 오면 이제 로컬라이저를 포기하면서 이 활주로에 눈으로 보면서 이제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LDA입니다. LDA는 우리나라 국내 공항에는 설치되어 있지 현재는 없고요. 제가 알기는 없고 가까운 일본의 도쿄 하네다 공항 런웨이 22하고 런웨이 23에 LDA 어프로치가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도 LDA가 있습니다. 28 라이트 쪽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활주로 구조가 이렇게 십자가로 2개씩 이렇게 나란히 있거든요. 그 나란히 있는 활주로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패럴렐 어프로치, 즉 동시 접근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동시 접근이 둘 다 ILS를 쓰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활주로에서 예를 들면 이 2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여기 가까운 데서는 각자의 비행기가 착륙 포인트 정확하게 잡아서 오겠죠. 하지만 예를 들면 10마일, 20마일 멀리 있으면 그때는 오차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그거를 ILS로 접근을 시키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쪽을 약간 꺾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유줄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게 만들면 하나는 ILS 똑바로 들어오고 얘는 이렇게 약간 꺾어서 들어오면 적어도 그 거리가 멀었을 때는 여유를 두고 그 오차를 줬으니까 괜찮겠죠.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는 그 이 두 비행기들 간의 좌우 거리가 이제 정밀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LBA를 준 공항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리다가 고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글라이드 슬로프가 없기 때문에 DM이 보고 알아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 중에서 요 부분이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차트를 따라서 접근을 하려면 여기 IAF, Initial Approach Fix, 즉 33마일 바깥에서부터 여기 직선으로 쭉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번 그 대회의 그 그림에서는 거의 뭐 10마일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여기 아까 13마일 근처, 이 호놀룰루 뷰어에서 13마일 돼서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의 세실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세실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고도는 3000피트고요. 여기 헤스틀, 여기 모음이 없으면 이상하지만 헤스틀, 여기의 고도가 1500이잖아요. 즉, 여기 세실이라는 점에서 헤스틀까지 가는데 3000피트에서 1500피트까지 하강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강할 거냐? 여기 차트에 보면 먼저 이렇게 쭉 내려온 다음에 1506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304도, 이거는 이 방입니다. 이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OBS 또는 CRS에서 맞춰줘야 되는 방향입니다. 이거는 고도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먼저 1500피트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유지를 해도 되고 3000피트에서 1500피트까지 부드럽게 하나의 선으로 옆에서 봤을 때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내려와도 됩니다. 거리는 10.5에서 여기 뭐 5.4까지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너무 확대했나? 네, 10.5에서 5.4까지 가는 동안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건 알아서 내려가세요.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자신 있으시면 사실은 제일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쭉 내려갈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왜냐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엔 좀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엔진 좀 올려서 속도가 바뀌면 안 되니까 속도가 많이 바뀌면 안 되니까 엔진을 올려서 또 수평 비행하고 또 엔진을 줄여서 고도를 많이 내리고 또 엔진 올리고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처럼 쭉 계속해서 컨티뉴어스하게 내려갈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 그 컨티뉴어스한 게 거의 3도 각도로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이렇게 스텝 다운, 이런 걸 스텝 다운이라고 하는데 스텝 다운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VS로 내려가면 된다. 그리고 5.4가 되는 거를 계속 관찰하면서 거리가 DME 값을 5.4가 되는 걸 관찰하면서 1500이 되도록 살살 그걸 조금씩 VS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쵸? 특히 피치 트림하고 엔진 스로틀을 잘 조절을 해서 그걸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20피트까지 내려가서 수평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여기 표시 보시면 여기 보면 미스 어프로치 포인트 M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MDA라는 표현도 있죠. 그 MDA는 미니멈 디센트 엘티튜드예요. 미니멈 디센트 엘티튜드 즉 최소 하강 고도 그러니까 560입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 H 되는 거 하이트니까 그건 550. 런웨이가 10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도가. 여기 보면 터치다운 존 엘리베이션이 10피트라고 나와 있죠. 그런 거고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까지 560피트까지 내려간 다음에
고도로 560피트까지 내려간 다음에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착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여기 있는 작은 화살표대로 이렇게 돌아서 여기 이 제일 왼쪽에 있는 화살표로 착륙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상 조건이 좋기 때문에 뭐 런웨이가 안 보인다거나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뭐 좌우 정렬이 안 됐거나 고도가 관리가 안 됐거나 그러면 여기서 착륙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고어 라운드를 하셔야 됩니다. 복킹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이번 대회에서 복킹을 한다는 거는 그냥 탈락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뭐 조금 혹시라도 조금 어긋났더라도 착륙을 감행하셔야 되겠지요. 근데 현실에서는 복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 점선을 잘 보시면 점선처럼 또르륵 하고 있다가 여기 보면 3.00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하강각이에요. 하강각. 대부분의 공항에서 ILS에 있는 글라이드 슬로프는 3.3도, 3.0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가 있으면 반드시 표지가 되고요. 표시가 없으면 3도입니다. 그게. 그 비행기에서 이 3도라는 거는 참 많이 쓰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MA26L이 하나의 포인트예요. 이 지점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MA26L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지점까지 에서 2.7마일 남았을 때부터 만약에 하강을 3도로 하강을 하면 여기 딱 온다 이거죠. 지금 여기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 그 DME 값으로 보면 2.2 더하기 2.7은 4.9. 그렇죠? DME 값으로 4.9가 되었을 때 만약에 내가 3도로 쭉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잘 갈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 요 표를, 그 차트 보시는 분, 볼 줄 아시는 분들 이게 보일 텐데, 이게 그라운드 스피드하고 디센트 앵글을 3도로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를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그 표예요. 자, 내가 만약에 이 비행기가 그라운드 스피드가 140이다. 지금 원래 아까 규정 표에 의하면 요기 전에 145도, 최고 접근 속도가 145, 딱 140은 아니지만 145에 가깝죠? 그러면 여기 142라고 치면 VS를 743으로 유지하면 우리가 근데 VS를 743이라고 하는 1자리, 10자리까지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지만 743. 그럼 우리 145라고 그랬으니까 어림잡아서 한 750, 760 정도가 유지하면 그것이 바로 디센트 앵글 3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라운드 스피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에어 스피드를 쉽게 알지만 이따가 보면 그라운드 스피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스피드 정보가 따로 안 보이면 그냥 우리가 에어 스피드를 기준으로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바람이 심한 날이 아니면. 그렇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측풍 정도가 부는데 아주 큰 차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700에서 800 사이를 유지하면 VS를 그러면 거의 3도에 가깝게 내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게 좀 거기서 약간씩 조절을 해줄 수는 있겠죠. 왜냐면 숫자가 이렇게 나는 743으로 내려갈 겁니다 해봐야 그렇게 조절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수동으로 하는데 그쵸? 하지만 요 값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조종사들은 이 현재 내 속도 여기서 말하면 그라운드 속도지만 뭐냐면 땅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그라운드 속도가 돼줘야 돼 이론상. 근데 그라운드 속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 세스나 같은 비행기에는 그라운드 스피드를 표시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 스피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무풍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에어 스피드를 예를 들면 세스나가 70노트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걸 언제 이 371을 외우고 있습니까? 못 외우잖아요. 또는 80노트면 그럼 이것도 중간에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전문가 익숙한 조종사들은 이 내 속도를 곱하기 5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5.3을 해줘야 되겠지만 5를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여유있게 VS를 더 크게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속도가 60이면 곱하기 5를 하면 300이잖아요. 거의 맞겠죠? 조금 여유있게 해서 300 하다가 400 하다가 그러면 되죠. 왜냐면 그 중간 더 작은 수치는 조절 자체가 안 되거든요.
오토파일럿 같은 거 쓰더라도 조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좀 커지거나 그러면 150 정도 된다 그러면 곱하기 5 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익숙한 전문가들은 숫자를 반으로 나눕니다, 아예. 내 속도를. 예를 들어 속도가 200이다. 반으로 나누면 100이잖아요. 공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그럼 VS를 1000으로 하면 됩니다. 내 속도가 130이다. 그쵸? 130이다. 반으로 나누면 65잖아요. 그럼 650. 내 속도가 94다. 반으로 나누면 94니까 47이다. 그 470. 그 조금 더 여기 정확하게 반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 익숙한 조종사들의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 3도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가면 이건 정확하게 3도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략 3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니멈 디센트 엘티튜드는 560이라는 것까지. 자, 이 정도를 기본으로 해놓고, 이 다음에 이제 이 요령에 따라서, 요령 다 자세히 잘 읽어보시고, 실제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외울 거 다 외우시고요. 그리고,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렌트님께서 제공해주신 FS 레코더 파일을 가지고, 다시 리플레이를 시키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레이는 원래 대회에서 이렇게 키워놓고 하랍니다. 근데 저는 요거까지도 같이 켜놓고 할게요. 왜냐하면 엔진 상태를 보시기 좋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플레이하는데 1초가 지났긴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플레이 갑니다. 지금 렌트님의 비행이에요. 처음에는 이 라인업은 거의 그대로 돼 있을 테니까 관계없고, 잠깐 포즈 할게요. 먼저 셋업 중에 컴 라디오는 지금 이번 대회 쓰질 않아요. 저는 내부 라디오는 쓰는데, 지금 114.80은, 어디 갔나, 여기에서 요겁니다, 요거. 호놀룰루 VOR의 주파수고요. 그 다음에 스탠바이 상태로 109.1이 장착되어 있어요. 설정되어 있어요. 109.1이. 양쪽 다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착륙하고 중간에 이륙하고 비행할 때까지는 계속 호놀룰루 VOR만, HNL VOR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착륙할 때 이거로 갈 때, 그때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지금은 이거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스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지금의 경우는 요게 아니라 요 위에서 봤을 때 요 R130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13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내부 원 거에 해당하는 걸 지금 조절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내부 2 거를 이용하는 건데, 지금 뭐 내부 2를 굳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 내부 원 거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걸 켜줘야 돼요, 여기. 요걸 VOR로 켜줘야 됩니다. 그게 내부 원이에요. 그러면 요 위치에 VOR1, 즉, 내부 원에 드는 게 HNL VOR이라는 표시가 나오고, DME 값이 0.8이다, 현재 상태가. 그게 나옵니다. 요건 VOR2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은 두 개가 같은 주파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 밑에 값도 같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 아마 상용기 많이 오시는 분들은 되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ND를 쓰실 텐데요. 지금 플라이트 플랜도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보면 이거를 이 키를 눌러서 센터 모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VOR 잠깐만요. VOR 모드 요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회 규정에 있어요. 어딨나, 대회 규정에. 이렇게 쓰게 돼 있죠. 요런 걸 이제 로즈 모드라고 합니다. 로즈. 그러니까, 활짝 핀 장미꽃처럼 돼 있다고 그래서, 로즈라고 그러고, 제가 보기엔 데이지에 더 가까운데, 그리고 요렇게 동그라미 땡땡 나오는 게 요게 VOR 모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맨 모드, VOR 모드, 어프로치 모드 이렇게 있거든요. VOR 모드로 쓰게 돼 있어요. 요 모드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코스가 13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얀색이 VOR1이고요. 잘 안 보이지만 요건 하늘색. 이 하늘색이 사실 VOR2예요. 근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그 VOR에서 CDI인데 Course Deviation Indicator CDI인데 지금 당장은 VOR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좀 이따가 레디얼 130을 잡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되죠. 이 모드를 항상 켜놓고 이렇게 켜놓고 대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플레이 갑니다. 그리고 엔진을 80%까지만 딱 올려야 된대요. 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가 1%밖에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교하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80노트가 되기 전에 8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는 콜 불러주는 것도 없으니까, 125, 130에서 130 로테이션이에요. 이 렌트는 조금 일찍 로테이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라고, 이게 움직이자마자 랜딩 기어는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자, 500피트에서 선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500피트에서 선을 시작하죠. 어디로? 헤딩 160으로 갑니다. 잠깐만요. 보조하고, 지금 여기 헤딩 160으로 선회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60을 여기다가 맞춰놓긴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여기다 맞춰놓으면, 여기 그 엠버 컬러에 버그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그냥 우리가 오토파일럿으로 하는 것이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말하자면 사람이 확인하기 좋게끔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피치 많이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요. 피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속도가 떨어질 거고, 피치가 너무 작으면 속도가 너무 올라갈 거고 해서 그거를 아까 프로파일에 나온 대로 계속 유지해줘 가면서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4,000피트까지 올라갈 거고요. 지금 선회를 시작했는데, 왼쪽 선회를, 왜냐면 언제부터 이걸 선회를 시작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자, 무슨 얘기냐면, 160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레디얼 130을 맞추기 위해서, 언젠가는 선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지금 방향의 차이로 보면 160에서 130으로 갈 거니까 약 30도 정도로 꺾을 거예요. 그 30도 정도 꺾을 건데 그걸 언제 해야 될지를 잘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한쪽 끝으로 가면 이게 10도거든요. 1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R130이 되어 있는데 R120이 되는 시점부터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R120이 되는. 그게 딱 정확한 건 아니지만, R120쯤부터 왼쪽으로 슬슬 돌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여기 산을 딱 맞추기가 비교적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렌트님이 비행하시고 조금 빨리 돌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왼쪽을 도는 거예요. 좌선회 하는 거예요. 근데 좌선회를 30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뱅크를 많이 주실 필요 없고요. 이 엠버색 보라색 바늘이 가운데쯤 왔을 때 내 헤딩이 130 정도가 돼주면 제일 적절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바로 여기를 요선과 이제 나란히 가는 시점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계속 갑니다. 요게 한가운데가 되도록 따라가는 것이 이제 레디얼 130을 트래킹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4,000피트에 250. 자, 250이 조금 넘었지만, 250, 이거 지금 아마 채점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노트일 거예요. 250노트에 4,000피트를 유지하면, 여기, D5.0을 250노트에 4,000피트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의 DME는 4.9, 거의 다 왔어요. 열정률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통과를 할 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는 다시 210노트로 감속하래요. 자, 감속하는 게 어떻게 하나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속도를 딱 엔진을 줄이잖아요.
그러면서 요거를 유지하면 이 속도가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 바쁜 거예요, 굉장히. 엔진은 거의 아이들이에요, 이건 지금. N1이 지금도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거의 아이들로 줄이면, 그러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조금씩 스틱을 당기면 이 속도가 줄어들 겁니다. 언제까지 줄어들어야 되냐면, D10.0까지는 그렇게 속도를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DM이 7.7. 여기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문제가 될만하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130이 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게 가운데로 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바람 때문에 이게 조금씩 틀려집니다. 자, D10.0이 될 때 이미 여기는 거의 210까지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다 된 거죠. 그리고 요건 지금 3,980 상태입니다, 지금. 3,900이 아니라. 4,000피트에서 뭐 20피트 정도의 오차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거죠. 10.0이 될 때 뭐 해야 되냐면, 이번에 3,000피트로 강화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이것도 또 줄입니다, 이거를. 좀 키웠다가 다시 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속도는 놔두고, 이걸 강화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좀 밀어서, 또는 피치다운을 좀 밀어서, 그 코를, 비행기의 앞부분을 좀 앞으로 숙여야 되겠죠. 그래야 속도는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유지하면서, 고도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도가 빨리 떨어지면 다시 3,000피트에서 또 유지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엔진을 또 다시 올려줘야 되고, 3,000피트가 다 왔죠? 210회에서 3,000피트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얘를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엔진을. 많이 올리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200노트 어쩌고저쩌고는 굉장히 작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잠깐만요. 포즈하고 여기 보면 그 D13.0 190노트 3000피트 상태 지금 현재 상태로 통과를 한 다음에 레프트 턴을 하면서 헤딩 330으로 가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170노트로 줄여줘야 돼요. 좀 위에 설명에 의하면 여기서 그 13.0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좌선을 하면서 330으로 갈 건데 많이 도는 거예요. 속도도 점점씩 줄입니다. 지금 190에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왕창 떨어뜨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엔진을 많이 줄이진 않습니다. 또 선회할 때는 엔진의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속도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완전히 아이들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이제는 아까 여기 HM의 BOR부터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주파수를, 내부 주파수를 이제는 여기 있는 LDA 주파수, 즉, 요거를 유지해줘요. 109.1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코스를 304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꼭 이거를 304도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조종사의 레퍼런스 값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304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여기서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까 여기 HNL로 돼 있었다가 지금은 IEPC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코스박스를 304로 바꿔야 되죠.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흰 바늘 따라가기를 해야 되는 거죠. 헤딩 330까지 아직 여기서 돌진 않았어요. 요거를 돌진 않았어요. 요걸 도는 중이에요, 지금. 헤딩 330을 먼저 간 다음에, 요거죠, 여기. 지금 그동안에 플랩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플랩 스위치 있죠? 요걸 보시면서, 플랩은 계속 내려가는 중인데,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어요. 자,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로컬라이저 데이터가 이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따라가야 돼요. 요걸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요게 가운데 올 때쯤 내 헤딩이 요 304에 거의 맞도록 또 좌선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속도는 떨어뜨릴 거고요. 아직은 3000피트 유지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가운데로 유지되면 그것이 바로 요 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 선을. 자,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요 부분 이제 유지하면서부터 3000피트에서 1500피트까지가 DM이 10.5에서 5.4까지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유심히 보세요. 이제는 DM이 10.5에서 5.4까지. 이때는 아직 10.5가 안 됐으니까 3000피트 유지해야 되고요. 이게 완전히 센터가 안 됐지만 이 정도의 오차는 뭐 감점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10.5부터 하강을 시작할 겁니다. 10.5가 되니까 엔진을 줄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강 속도는 아까 이 표에 있는 지금 140 근처, 170 정도 되니까 한 900 정도가 나오면 요게 적당할 겁니다. 속도가 줄면서 이것이 점점 줄어서 800, 700까지도 내려가겠죠. 다시 확인해보면 DM이 5.4에서 1500 이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00까지 내려갔죠? 600은 좀 작은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10자리, 1자리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손으로 조정하면 이게 일정하게 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자, 여긴 점점 센터링을 잘 맞추고 있고요. 속도가 이제 150 이게 내려가면 플랩 15도 내렸을 때 이미 이미가 아니라 그때 랜딩 기어를 같이 내려줍니다. 이미 지금 이분은 플랩 30까지 다 내렸어요. 파이널이 적용이 된 거고요. 5.4에서 DM이 5.4에서 고도 1500을 통과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좀 약간 줄여서 좀 여유를 먼저 줄여서 여유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어요? 5.4에서 1500 거의 맞았던 거? 그리고 좀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고수가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 부분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은 560 정도로 설정해 놓는다고 치죠. 원래 550이었나요? 560이었나요? 이렇게. 별로 의미는 없는데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자, 잠깐 포즈하고 그 다음 걸 볼까요? DM이 2.8에서 620 보다 조금 높아지면 더 좋죠. 왜냐면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어디? DM이 2.8에서 620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쉬프트 슬래시를 해서 오토 스포일러를 암 시켜 놓는 것이 나중에 감속에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이렇게 켜주면 더 돌아가는데 이거는 뭐 굳이 오토 브레이크는 지금 안 쓴다고 치고 나중에 엔진의 스러스트 리버서 엔진 역추진 장치를 Shift F2 키를 좀 길게 누르고 있으면 작동하거든요. 그런 거 정도 알고 있으면 감속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컨테스트 점수에는 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8에서 620보다 좀 높게 2.8에서 620보다 좀 높게 그리고 계속 이걸 유지하면서 2.8에서 620보다 좀 높게 딱
칼같이 맞아져 있죠? 자, 그 다음에는 2.2까지 그 상태로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VS가 600, 500 이런 데서 유지되고 있으면 그거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2.2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였어요. 2.2에서 그 착륙을 결정해야 됩니다. 잘 안 보여도 여기 있는 활주로가 여기 기둥 때문에 안 보여도 이제 적당히 잘 도우셔가지고 지금부터 그야말로 비주얼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착륙하셔야 됩니다. 그 선의 각도, 그다음에 하강 각도 이런 거 이 계획이 다 무시하고 현재 그 엔진 상태를 그대로 이런 속도만은 보셔야 되고 일렬 정대해서 센터 라인에 정렬한 다음에 이거 계속 유지하고 플레어 터치다운 존이 길기 때문에 그 정석공항 했을 때보다는 터치다운 존이 훨씬 길어서 그 부분은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토 스포일러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속도가 감속될 거고 Shift F2 Shift하고 펑션 키 2번을 쭉 누르고 있으면 스러스트 리버스가 작동하는데 스러스트 리버스는 보통 80에서 90노트까지만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러스트 리버스를 끕니다. 끈다는 얘기는 F1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토 브레이크 만약에 여기서 이거 작동을 시킨다 그러면 오토 브레이크는 그 엔틸락 브레이크 시스템, 즉 그 감속을 잘 시켜주는 건데 내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더라도요. 이 풀심에서도 그렇고 실제에서 그렇고 원래 비행기의 브레이크는 페달에 있거든요. 그 페달을 밟으면 그때부터 오토 브레이크가 해제됩니다.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 스위치가 돌아오진 않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택시웨이로 벗어나는 것이 그 비행의 끝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완전히 여기 옆에서 보시면 활주로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이런 상태를 활주로를 개방했다고 합니다. 오픈한다고도 하는 거죠. 오픈 더 런웨이. 즉 다른 그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는 거를 활주로 개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하게 하면 vacate the runway. vacate가 비우다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실제 관제에서는 vacate the runway, 뭐 via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뭐 로미오, 마이크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 비행이 특히 LDA 과정이 있어가지고 손맛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난이도가 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참가하시는 분 5분밖에 안 되시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손맛을 보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실제로 그 조종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한글 주시고 남겨주시면 강좌를 만든 사람이 보람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